허리케인 밀턴 상륙이 임박하고 있는 가운데 플로리다주 당국이 주민 수백만여 명에게 다시 한번 대피를 촉구했습니다. 한 유치원 교사가 교실을 조용하게 하려고 아이들에게 졸음 스티커를 제공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LA시가 버스 전용 차선에 불법 주정차 차량을 적발해 벌금을 부과할 전망입니다. 카탈리나 섬에서 소형 비행기가 추락해 탑승객 5명이 전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라스베가스 스트립에서 수년간 상징적인 존재로 자리 잡은 트로피카나 호텔이 철거됐습니다. Kia, movement that inspire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9일 첫 소식입니다. 오늘 저녁 3단계 폭풍인 허리케인 밀턴의 상륙을 앞두고 플로리다주 당국이 마지막으로 즉각 대피를 촉구했습니다. 국립허리케인센터는 허리케인 밀턴이 오늘 늦은 저녁이나 내일 오전 중 플로리다 중서부 해안에 상륙한 뒤 북동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허리케인으로 1,200만 명이 토네이도 경보를 받고 있으며 600만여 명의 주민들에게 강제 대피령이 내려진 가운데 당국은 마지막 대피를 촉구했습니다. I saw a few neighbors. One of the ones right next door to me, they also left. They're not too far from here, as a matter of fact. A lot of people took off this time. It's still expected to be one of the most and worst destructive hurricanes to hit Florida in over a century. 이번 허리케인은 최대 시속 145마일의 돌풍과 18인치의 폭우가 동반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특히 템파베이 지역에서는 최대 12피트, 세러소타와 포트 마이어스 부근에서는 최대 13피트 높이의 해일이 경고됐습니다. This is an extremely dangerous threat to our area, and I urge you to finish all of your preparation efforts as soon as possible. We are expecting between 8 to 12 feet of storm surge and winds up to 100 miles per hour. We anticipate that we will begin to feel the impacts from Milton in the next few hours. If you have not evacuated yet, you are quickly running out of time and need to get to a safe place immediately. 한편 당국은 수백만 명을 위한 식량과 물 등을 구비하고 구조 수색팀과 구급대 등 추가 지원 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한 유치원 교사가 교실을 조용하게 만들기 위해 아이들에게 졸음 스티커를 제공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스티커는 성인용 멜라토닌 성분이 포함된 패치로 알려졌는데요. 학부모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수면 패치입니다. 신체 부위에 붙이는 스티커 형식의 수면 보충제로 멜라토닌 등 다양한 수면 성분이 포함되어 있고 18세 이상 성인만 사용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텍사스주의 한 유치원 교사들이 이 수면 패치를 원생들에게 반복적으로 붙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유치원에 다녀온 4살짜리 소녀가 엄마에게 수면 스티커를 자랑하면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전혀 몰랐던 상황이었습니다. And the teacher gives it to you, where she put it? On my eye. She kind of pulled up her little shorts and said, "Mom, look, this is my sleeping sticker." And I was like, "The what?" 조사 결과 수면 패치를 붙인 원생들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 학생들은 식욕이 크게 줄어드는 등 부작용까지 나타났습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떠드는 것을 막기 위해 교사들이 의도적으로 수면 패치를 붙인 것이라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2 o'clock in the morning, I'm hearing the room, some noise in the room, and I'm going over there. She's still up. And they're giving them drugs to make them sleep, to keep them quiet. 논란이 확산되자 해당 학교 측은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들에게 수면 패치를 붙인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관련 교사 2명을 즉시 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약물관리법 위반과 아동학대 혐의 등의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수면 보충제의 주 성분인 멜라토닌은 천연 성분으로 분류되지만 성장기 어린이가 사용할 경우 호르몬 불균형이나 신체적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LA시가 시내버스 전용 차선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을 적발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LA시 의회는 어제 버스 전용 차선에 불법 주차한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버스에 AI 기반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한인타운을 지나는 버스를 포함한 100여 대의 버스에 자동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시범 운영이 실시되면서 60일 동안은 경고 티켓이 발부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당국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로 적발될 경우 벌금은 기본적으로 $293 부과되며 연체를 할 경우 최대 $406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 프로그램은 메트로와 LA시 교통국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간 약 $540만 달러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카탈리나 섬에서 이륙하던 소형 비행기가 추락해 탑승객들 전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어제 저녁 8시쯤 경비행기 비치크래프트 95가 아발론 인근 카탈리나 비행장에서 이륙한 직후 1마일가량 떨어진 곳에서 추락했습니다. 당국은 추락 직전 긴급 SOS 알림을 받고 출동했지만 현장에서 비행기 잔해와 조종사를 포함한 5명의 성인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들의 정확한 신원은 알려지지 않았으며 연방항공청은 현재 정확한 추락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한편 카탈리나 섬에서는 지난 2002년과 2008년, 2009년에도 항공기와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산책 중이던 여성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애나임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6시 30분쯤 와그너 애비뉴에서 술을 마신 운전자가 급하게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도로를 이탈하면서 하천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차량에 탑승한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후 사고 직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은 산책에 나간 아내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실종 신고를 받고 수색 작업을 벌였으며 사고 현장 근처 공원 덤불 속에서 실종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실종 여성이 도로를 벗어난 차량에 치여 사망한 것으로 확인하고 사고 운전자인 33살 레이문도 랭게를 살인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당국은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인 가운데 목격자나 관련 정보를 가진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라스베가스 스트립에서 67년 동안 상징적인 존재였던 트로피카나 호텔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트로피카나 호텔 측은 오늘 새벽 2시쯤 호텔 건물을 폭파 공법으로 해체했으며 이 자리에는 최첨단 복합 리조트와 야구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호텔 철거 장면은 라이브로 진행됐으며 7분 동안 화려한 불꽃놀이와 500여 대의 드론쇼가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We had this in our book too. We were going to make the date to come up here to come see it. I got dust mask, safety glasses. I'm all set. 3만여 명의 관객을 수용하게 될 새 야구장은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서 라스베가스로 연고지를 옮기는 메이저리그 애슬레틱스 팀의 홈 구장이 되며 오는 2028년 개장할 전망입니다. 한편 라스베가스에서 카지노 리조트를 폭파 방식으로 철거하는 문화는 1993년에 도입됐으며 이번 행사는 10년 만에 진행돼 생중계로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디즈니랜드가 입장권 가격을 인상하면서 $20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즈니랜드 웹사이트에 따르면 오늘부터 입장권 대부분이 인상된 가운데 1일 입장권은 최대 6.5%, 연간 패스는 최대 20%까지 치솟았습니다. 특히 성수기 가장 비싼 날의 입장권의 경우 기존 $194에서 $206로 올랐고 연간 패스의 경우 남가주 주민 거주자 전용인 이매진이 $599로 인상됐습니다.
다만 비성수기 중 가장 저렴한 날의 1일 입장권은 104달러로 변동되지 않았고 주차 요금도 35달러로 유지됐습니다. 한편 디즈니랜드 측은 수요 균형을 맞추고 고객들이 디즈니랜드에서 얻는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가격을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주민들의 전기 사용 확산을 위해 8천만 달러 규모의 환급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는 주택 전기화를 위해 전기 열 펌프나 온수기, 전기 스토브 등을 설치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14,000달러까지 환급해주는 리베이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다가구 주택의 경우 환급금은 세대당 700달러에서 8,000달러 사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가구는 최대 14,000달러까지 지원됩니다. 단독 주택의 경우에는 소득에 따라 최대 8,000달러까지 리베이트가 가능합니다. 한편 이번 프로그램은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연방정부의 자금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한인타운에 처음으로 해군 모병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해군 모병그룹은 어제 위셔 블러버드와 웨스턴 애비뉴 교차로에 해군 모병소를 개소하고 한인들의 해군 입대 기회를 넓히고 지역사회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모병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 출신인 LA의 한인 조니 김 우주비행사 역시 해군에서 성공적인 인물로 주목받고 있다며 모병센터를 통해 더 많은 한인 인재들이 배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많은 이제 한인분들께서 해군에 대한 정보를 많이 모르세요. 한인 해군 이제 모병관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이제 해군 지원 정보 입대를 이제 저희가 이제 들으려는 목적으로 이제 저도 여기 발령됐기 때문에 많이 이제 정보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어랑 이제 영어든 편하시는 대로 이제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가능하니까요. 편한 마음으로 그냥 상담하시는 마음으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해군 입대는 고등학교 이상 학력에 17살부터 41살 사이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현재 해군은 40만 명 이상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4분의 1이 예비역이고 현역 인력의 80% 이상이 사병 그리고 15%가 장교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루고 싶은 꿈이 있나요? 오늘의 도전이 PCB의 능력을 만나면 내일의 더 큰 가능성이 되니까. 오늘의 Feasibility, 내일의 Possibility. PCB Bank. 세상의 모든 성공은 작은 가능성에서 시작된다. 위대한 내일을 품은 한 뼘의 가능성. PCB Bank 크레딧 카드. PCB Bank.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폭탄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명태균 씨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첫 공식 입장을 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고위 인사 소개로 명 씨를 만나기는 했지만 별도의 친분이 있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해명을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면서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김 여사와 텔레그램을 주고받으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문제를 논의했던 명태균 씨에 대해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명 씨를 처음 만난 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인 2021년 7월 초라고 했습니다. 명 씨를 소개해준 사람은 당시 국민의힘 고위 당직자였고 얼마 뒤 또 다른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 씨를 데려와 두 번째로 만났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두 차례 모두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명 씨를 만났습니다. 그럼 뭐 커피숍에서 보겠어요? 대로변에서 보겠어요?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우리 집에 우편 택배 배달하시면 수시로 오잖아. 대통령실은 다만 동행한 정치인들이 보안을 요구해서 자택에서 본 것일 뿐 명 씨와의 친분 때문은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당내 경선 이후로는 윤 대통령이 명 씨와 연락하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이 같은 해명이 거짓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MBC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실이 급하니까 뚱딴지 같은 헛소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오히려 명 씨가 나에게 윤 대통령 부부를 소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명 씨가 나에게 전화를 걸어와 받았더니 김건희 여사를 바꿔줬고 김 여사가 남편을 만나달라고 해 식당에서 처음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명태균 씨를 소개해준 것으로 지목된 이준석 의원도 대통령실의 해명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당시 명 씨가 윤석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면서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문자를 공개했습니다. 제가 정말 윤석열 대통령에게 명태균 사장을 소개하는 그런 어떤 은혜를 만약에 명태균 사장이 입혔다고 한다면은 저 문자 내용 보면 저한테 왜 사과하러 갑니까? 이 의원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명 씨와 김 여사가 메신저로 사적인 대화를 주고받는 것을 직접 봤다고도 전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공개활동 자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과해야 한다고는 했지만 활동 자제를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사흘 만에 다시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 나선 한동훈 대표. 김건희 여사가 활동을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친한동훈계 의원들의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어떤 의원들이 뭐라고 말했는지는 전 몰랐는데요.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한동훈 대표가 사과를 촉구한 적은 있지만 공개활동 자제를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과는 이미 늦었다고 한 친한동훈계에선 야당의 특검법 방어를 위해 검찰이 김 여사를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재판 받게 됐는데 그 무슨 특검을 또 하자고 그러냐. 이렇게 하면서 그 방어할 수 있는 명분과 논리가 생기고. 야권 후보 단일화로 재보선 최대 격전지가 된 부산을 함께 찾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탄핵의 속내를 드러냈다는 여당의 비판에도 총선에 이은 2차 심판론을 거듭 부각시켰습니다. 임기 안에도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러면 도중에도 그만두게 하는 게 바로 대의민주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민주당은 동남아 순방 중인 윤 대통령 부부에게 뻔뻔한 순방의 예산 낭비를 멈추고 김 여사 특검에서 의혹을 밝히자고 압박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라오스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와 첫 한일 정상회담을 합니다. 상견례를 겸해서 상호 신뢰를 확인하는 대화가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싱가포르 현지 연설에서 자유를 24번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통일 한반도가 실현되면 국제사회의 평화가 획기적으로 진전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지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대폭 활성화될 거라고도 했습니다. 동포간담회를 끝으로 싱가포르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한 윤 대통령 부부는 마지막 순방국인 라오스로 이동해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첫 전화통화로 만남을 약속한 지 8일 만에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와 오늘 첫 한일 정상회담을 합니다. 다만 다자 회의를 계기로 두 정상이 처음 만나는 만큼 구체적 현안을 논의하기보다 상호 신뢰 구축의 장을 만드는 데 의미를 둘 전망입니다. 대통령실은 이시바 총리와 첫 회담을 통해 12년 만에 복원된 셔틀 외교를 이어가고 내년 수교 60주년을 맞아 한일 관계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대통령실은 또 윤 대통령 취임 후 3년 연속 참석하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통해 한 아세안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공개 활동 자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 가운데 대통령실이 김 여사의 행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MBC 뉴스 구승훈입니다.
Kia. Movement that inspires.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매너 워터라고 들어보셨나요? 반려동물 산책할 때 배변 봉투 들고 다니는 것처럼 반려동물 소변에 뿌릴 물을 말하는데요. 이른바 패티캣의 하나로 이 매너 워터 필요성을 두고 누리꾼들이 갑론을 벌였습니다. 개 오줌은 안 치우냐? 패티캣 문제의 시끌이라는 제목의 한 기사인데요. 배변 봉투가 반려동물 산책 시 필수인 것처럼 개들이 소변을 보거나 영역 표시 행위를 하면 치워야 한다, 아니다 논란을 다뤘습니다. 사실 아파트 정원 같은 곳이나 공원 잔디밭, 보행로 주변 풀밭에 아이들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부모님들 적지 않죠. 수목 방역을 위해 뿌린 약재뿐만 아니라 뒤처리하지 않은 반려동물 소변을 의식해서이기도 합니다. 배설물 안 치우면 과태료를 부과한다지만 소변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건 아니죠. 누리꾼들 일부는 잔디밭이나 풀숲에서 개가 소변을 봐도 물 뿌리는 사람 한 명 못 봤다며 최소한 배변 흔적 지우기 위해 매너 워터 같은 건 들고 다녀야 한다고 말했고요. 반면 소변 치울 물까지 요구하는 건 과도하다. 매너 워터를 강요하기보단 하나의 패티켓 문화로 자연스럽게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분홍빛 물결이 일렁이는 핑크뮬리 군락지는 가을 나들이 명소로 인기를 끌지만 생태계 위해종으로 지정되면서 면적이 급감했는데요. 올 들어 지자체들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식재를 늘린 것으로 나타나면서 핑크뮬리 규제 필요성을 놓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국 지자체 주도로 조성한 핑크뮬리 면적은 24,950제곱미터로 지난해 대비 13%나 증가했는데요. 핑크뮬리가 억새류 특성상 생명력이 매우 강해 토종식물을 밀어낼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죠. 환경부의 식재 자제 권고에 누리꾼들 의견도 갈리고 있습니다. SNS 인생사진 열풍에 핑크뮬리가 유치하는 지역 관광객이 엄청나다며 핑크뮬리 효과 무시할 수 없다는 주장 적지 않고요. 반면 강제로 핑크뮬리 식재를 막을 수는 없지만 토종식물을 초토화하기 전에 지자체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중국 충칭의 한 도로에서 차량 수십 대가 타이어 손상으로 멈춰 섰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검은색 승용차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바퀴에 뭔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모습이죠. 자세히 보니 끝이 뾰족한 앞정입니다. 중국 충칭에서 지난 6일 주행 중이던 화물차에서 앞정 한 상자가 떨어졌는데요. 이 사고로 도로가 순식간에 앞정으로 뒤덮이고 말았습니다. 결국 뒤따르던 차량들은 잇따라 타이어에 수많은 앞정이 박혔고요. 차량 움직임이 이상해 차를 멈춘 운전자들은 타이어가 손상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피해를 본 차량만 20여 대에 달했는데요. 그나마 다행이랄까요? 2차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안이 출동해 일대를 통제하고 환경위원들이 도로에 남은 앞정을 수거하는데 사고 9시간 만에 겨우 도로가 정상화됐다고 하네요. 축구 선수들이 유기견들과 함께 경기장에 속속 등장합니다. 목줄을 잡고 있는가 하면 품에 꼭 안은 채 다른 선수들과 손바닥을 마주대며 하이파이브를 하기도 합니다. 지난 토요일 스페인 프로축구 라리가의 에스파뇰과 마요르카 경기가 있던 날 풍경인데요. 입양을 독려하기 위해 에스파뇰 팀이 어린이 대신 유기견들과 함께 경기장에 입장한 겁니다. 이 팀은 공식 SNS를 통해 유기견들을 소개하고 새 가족을 찾아주는 활동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노력 덕분에 지난해엔 11마리가 거리에서 구조됐고요. 2,000kg가량의 사료와 담요 등 유기견들을 위한 축구 팬들의 기부를 이끌어내기도 했다고 하네요.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0월 9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